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양시장 크게 상승을 했었고 주말에 미증시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훈풍까지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양호한 모습으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겠죠? 이번 주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럼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0.31%, 코스닥은 또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2651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내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막판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시초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0.31% 오르면서 2647.3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을 해서 8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이거래일째 빨간불 켜면서 오늘 883.59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체크해 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는 개인만이 매수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오전에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은 이거래일째 순매수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00억 원대, 외국인 3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과는 정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개인만이 홀로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오늘 개인만이 1,30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환율은 오늘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하락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에도 하방 압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270원대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거래일 연속 1260원대에서 마감치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승했던 섹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원숭이 두창 이슈 때문인데요. 천연두와 유사한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인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각지에서 확산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먼저 녹십자 MS 살펴보시면 관련주로 묶이면서 가장 크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2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8,7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HK 이노엔도 보시죠. HK 이노엔은 국내에서 천연두 백신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 장 초반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고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7%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파미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은 천연두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 키메릭스사의 핵심 물질을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장중에 21% 급등하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8.18% 오름세 보이면서 14,55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또 바이든 방한 수혜주는 오늘 장에서도 들썩였습니다. 어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미국에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세 보였는데요. 네온테크가 가장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27%대 급등세 보였고요. 파이버 프로도 10%대 오름세, 베셀까지도 7.1% 급등하면서 1,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특징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전기차 관련한 에코캡이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캡은 자동차 전장 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비아모터스로부터 전기차 부품 공급 관련 투자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외에서 주목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아이린 최명성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가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사람은 떠나갔지만 사랑은 남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그가 떠나갔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오늘의 주제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바이바이 바이든 그가 갔는데 우리 시장에 그래도 호재는 남았습니다. 방한 기간 중에 언급이 됐었던 산업들 되게 많죠. 반도체, UAM, 원자력, 또 자동차, 2차 전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정말 진짜로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이 있는지, 그럼 어떤 종목을 지금 공략하면 좋을지까지 오늘 세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그전에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한다, 이렇게 내용을 명시하면서 이제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 건가? 그러면 외국인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오늘 시장 분위기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시황까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전체 지수는 올랐지만 네. 또 아침에 이렇게 이제 바이든이 아까 바이바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또 바이든이 와서 멋진 선물을 주고 갔구만 라고 생각했으면 네. 아침에 또 고점에서 매수하셨으면 잘못하면 또 다 음선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종가 지수는 나쁘지 않았지만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위에서 대부분이 네. 음선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녹록지 않은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가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엄지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사실 이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냉정히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70년 동안 이렇게 우호 관계를 맺었다가 이렇게 최근에 그렇게 한 5년 동안 굉장히 좀 소원했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으면서 내막을 보게 되면은 그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바이든이 이제 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사실 그들이 일석을 차린 것은 분명히 삼성하고 현대를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투자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것을 가시화된 어떤 그렇게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얻지는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한미 동맹 여러 가지 나오고 안보라든가 나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쟁이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왜 리쇼어링을 안 하는지, 그게 참 아쉬울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냉정히 보면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싹 좋은 건 아니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다음에 크라이시스가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월 관계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당연히 그렇다 보면 외환 시장도 안정화될 거예요. 아까 이제 원달 환율도 얘기했고 외국인 돌아오나 이슈가 될 것인데,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긍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동맹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 이러고 다 그랬는데 현재로서 통화 동맹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1,300원대에서 싼 고점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꼭 바이든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환율은 안정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한미 동맹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통화 동맹까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여운은 남겼죠. 이런 것들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겠죠. 자, 두 번째 또 제가 준비한 이걸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제 이게 결국 지금 전 세계 인플레이션 현황이에요. 요즘 좀 난리가 났죠.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빨간색이요. 20% 이상이에요. 러시아 지금 난리 났죠. 그 다음에 또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60%까지 가고 있고 이렇게 몇몇 안 좋은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한반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하늘색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하늘색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5% 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 이하 정도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금융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어떤 그 통화 스와프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죠. 따라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좀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율이 1,300달러를 상향 돌파하면 이제 또 안 좋은 그 흐름이 나타나겠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결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00달러를 돌파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났을 때 우리나라 굉장히 글로벌보다 강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였을 때예요. 그때 통화 스와핑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상당히 안정되게 잘 극복했거든요. 지금도 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환율에서 만약에 좀 우리가 외환도 좀 외환 보유 금액도 크고요. 만약 좀 안 좋은 게 나타나면 방안으로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통화 동맹이 맞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3에서 한 5년간 장기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뭐 상설에 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합주가지수 스타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이제 안정권에 들고 매수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1월 달부터 우리가 금리 그런 거 긴축 때문에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했지만 이 전저점을 깨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코스피 차트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이면 사실 여기서 다중바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보다 좋은 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오늘 또 이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 논리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다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월봉을 봐도 코스닥 역시 3종 바닥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은 우리한테 또 한 번 기회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조윤정보 위원이 통화동맹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의의를 두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전망 밝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럼 아이린 위원님, 지금 통화 스와프의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 지난번을 보면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19 위기 때 3월 19일 날 미국과 600억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바로 다음 날 코스피가 7% 막 급등을 했고 또 환율은 3%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시장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런 효과가 올까요? 그렇게 어메이징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당장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감하고 일본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먼저 방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오늘 보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선언문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통화 스와프보다는 훨씬 더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 보면은 이게 통화 동맹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예전 같았으면은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 뭐 브라질이나 호주랑 같이 해서 9개국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게 체결을 했었는데 우리나라한테 좀 약간 특별한 스페셜 대우를 좀 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차별 대우를 해줬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긴축 같은 경우 속도를 내서 이번 연도에 뭐 6월, 7월 또 9월, 11월 해가지고
한 빅스텝을 한 두세 번 정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0인데 그 금리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이제 역전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런 원화 약세 같은 경우는 이런 통화 사업을 체결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예전에 2008년 같은 경우 금융위기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금리 원화가 갑자기 급락하는 현상은 막아줄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뭔가 뭐 어메이징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뭐 코스피가 바로 반등을 해서 7% 정도 갔던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긴박한 그 시장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랬던 거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통화사포 같은 경우는 위기 시에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원달러가 3원 40전 상승을 해서 1271원 50전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물론 이제 마감은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했지만은 아침에 이제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지금 이제 원화 약세 현상은 앞으로 이제 조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는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린 위원은 큰 위기 때 원화 급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위기는 안 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 아직 미국이랑 한국이 네. 구체적으로 사안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네네.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뭐랄까 이제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북한과 아주 불안불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38선 평화집에서 악수 한번 하면서 웃어버리면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거죠. 희망을 갖게 됐듯이 요즘 사실 우리 한국이 힘들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중국 시장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고 뭐 우리나라 환율도 그러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엄지척하고 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도 솔직히 뭐 1년 반 동안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하고 회담하고 또 서로 항상 이제 정상과 정상이 만나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또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통화소프에 준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또 환율 시장에 환율을 이번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좀 진정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환율 시장의 긍정적 효과 기대. 그래서 환율이 좀 내려가야 주시장이 올라가든 말든 하지. 환율이 너무 올라버리면 힘들죠. 그리고 외환시장과 금융의 안정성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한미 두 양국이 행정부가 좀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행운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두 정상인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율 시장이든 뭐 통화 스와프가 됐든 그래서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이제 협의를 하고 악수했다는 게 뭐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웃었다는 게 그것만 봐도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멋진 이제 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에 안정감과 긍정성을 줬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한번 할게요. 네, 이번에는 다른 쪽 한번 짚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효과를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장부터 관련한 섹터들 많이 움직였는데요. 주말에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나가서 노르셨거나 뉴스를 챙겨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호재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보 위원님. 네, 바이든 수혜 섹터 어떤 쪽과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하도 매스컴에서 많이 회자가 돼서 네. 다 아실 겁니다. 반도체, 뭐 동맹 몇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삼성전자부터 방문했죠. 예, 그 다음에 또 원전이라든가 로봇, 뭐 그런 것들 또 UAM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수혜주로 이제 다 분류가 되죠. 뭐 당연히 UAM은 우주항공 같은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좀 오해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예, 저는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도 얘가 우리한테 가장 큰 기쁨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온치스입니다.
예, 그 신규 상장주인데요. 사실 이 가온칩스는 어떤 회사냐면은 원래 이제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설계하고 제조가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디자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출신들이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실적도 좋고 좀 니치 마켓이라고 그럴까요? 틈새 시장을 형성하는 예, 바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게 바로 어제 상장한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거 됐다라고 싶어서 아침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했거든요. 공모가가 14,000원인데 과거에 보게 되면 4x4가 따상을 갔었어요. 최근에 신규 상장들이 굉장히 희소성이 다운이 되면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이것도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오면서 결국은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주가가 멋있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거 뭐 21,000원에 매수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단 이틀 동안에 53% 정말 아주 멋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역시 대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씩 공략해서 정말 재미나게 한번 매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이거 참고로만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뭐냐면은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릴 게 있어요. 항상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어느 방송 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슈화되고 시장에서 회자가 됐을 때 넣는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회자가 안 되고 그럴 때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매수해서 막 이슈화되고 그럴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 제 지론이거든요. 그러면은 봐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SMR 같은 거 이제 미국하고 서로 이제 뭐 기술 제휴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그래서 이미 주가는 먼저 움직였던 거예요. 우진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하는 제가 종목인데 바로 이런 것들도 해서 그때 이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진을 탑픽으로 본다. 그때 여기서 여의도 주차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급등이 나왔고 이런 거 보세요. 자, 이제 바이든이 빠이빠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여기서 하면 이미 음선을 맞죠.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요.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게 수익냈던 종목인데 이럴 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게 만약에 그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수했다라면 고점 대비 7%나 빠졌고 이런 게 다 이런 것들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로봇 같은 데서는 아진 에스텍이 괜찮고 그다음에 뭐 벨셀 같은 것도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저점에 잡지 않았고 만약에 이걸 많이 올랐을 때 샀으면 고점 대비 11% 빠졌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매매하실 때 내용을 아시고 저점 잡는 것이 우리 개인한테 수익을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아닌가. 테마주 같은 거 이미 많이 오르는 종목들 매수하시게 되면 뭐 잘하면 수익도 나겠지만 그건 진짜 저점에서 잡으시는 몇 분이 되실까요? 그래서 역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는 게 답일 것 같고 이제 펀드멘털 장세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마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을 잡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은정보위원님은 수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공략을 해서 큰 수익 얻으신 종목들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오늘 새롭게는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 아이린 위원님, 바이든 대통령의 파급력이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또 중국 관세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시장 환율까지도 영향을 줬잖아요.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관련해서 종목이 간 것은 이제 동국 RNS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유심하게 이제 보고 있던 종목인데 예전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이랑 같이 함께 연계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세를 별로 나오지 않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히토르 관련주로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점 부근에서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급락해 일단 상승폭을 좀 반 정도 만회를 하고 그리고 마감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한 차례 좀 약간 급등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수소나 이제 청정 에너지 쪽에서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산주공이 이제 동전주에서 집회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750원대에서 한 1,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동이 나와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1,000원을 잠시 돌파를 했다가 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윗골이 달고 잘 마감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수소 업체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볼보 트럭이나 스카니아나 뭐 르노 트럭에 부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차례 또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와주면서 아직은 이제 바닥에서 600원부터 해서 큰 흐름 없이 이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이제 뭐 굉장히 변동폭이 큰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 우리가 휴림 로봇을 가지고 380% 이제 급등 수익이 나온 만큼 이런 지표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도 아침에 네온테크가 상한가 갔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파이버 프로도 동반 급등한지 한번 보자. 이렇게 무방에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가 이제 오늘 시초가 5%에서 한 28%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여러 번 터치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바이든 관련해서는 또 방안 중에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지원 예산 법안에 서명을 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주면서 수산중공업이 지난주에 한번 힘껏 한번 가졌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해인이라는 종목이 또 시간에서 또 상승이 나왔는데 해인 같은 종목이나 그리고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예, 조금 더 아직까지 시세가 다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동 매매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에 계신다면은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바이든 수혜주 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남아 있는데 그 섹터 중에서 뭐 끝난 섹터도 있겠지만은 흐름이 이어지는 특히나 이제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흐름이 남았고 대장주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제 파동이 나오니까 잘만 공략하시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린 위원은 지난주도 그렇고 동전을 넣으면 지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늘도 큰 수익을 주실 종목 어떤 건지 잠시 뒤에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위원님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남기고 간 호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시장의 행운이죠, 행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는 엄청 행운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뭐 누가 말을 하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나왔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주식시장은 1년 거의 5개월 동안 하락장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돌아섰는데 현재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고 현대차, 뭐 LG 관련주, 뭐 요즘 뭐 카카오, 뭐 뱅크페이도 이제 다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오늘 보면 이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방금 이제 네온테크, 파이브 프로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데요.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우량주가 많이 밀렸죠. 솔직히 뭐 현대차, 기아차 빼놓고 밀렸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매일 종목을 체크하는데요. 우량주가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 관련주죠. 그래서 그동안 이 종목도 한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이번에 좀 외국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보면 이제 드론 관련주, UAM 관련주 이제 네온테크가 장중에 상한가 하면서 이 관련주가 뭐 한 4종목이 다 상한가 뭐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오늘 상한가 근처 갔는데 한 번은 더 갈 수 있다 보고요. 또 파이버 프로라고 뭐 유인기, 무인기, 항공 부품, 뭐 드론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가다 눌렀는데 이런 종목도 아직 한 번 더 갈 수 있는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한 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우량주라든가 테마주가 여러 가지로 뭐 반도체 관련주, 로봇 관련주, 드론 관련주 뭐 여러 가지 관련주가 가는데 시장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그동안 이제 뭐 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런 종목도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는 장이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 다 급등했죠. 그리고 또 개별주 들어가도 우량주든 개별주를 매수하셔도 지금 장은 뭐 1, 20%에서 20, 30%는 가볍게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볍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이든 방한 관련해서 그 전부터 기대감에 움직인 sek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될지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실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은 다양하실 겁니다. 층이 네. 전업 투자자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뭐 직장 다니시거나 이렇게 매매가 자유롭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잘 맞는 그 스타일을 택하셔야 돼요. 몇백 원짜리 그냥 뭐 1, 2천 원짜리 가지고 막 치고받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매매를 잘하시고 또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근데 저 스타일은 항상 안전하고 내용 있는 그런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온칩스 같은 이틀 동안에 불과 맥점 3번을 매면서 53% 크게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좋은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오늘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같은 거 보면은 위에서 크게 장대 음선을 맞았어요. 그럼 좀 한 테프 쉴 겁니다. 내일 강하게 못 가면 한 테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일단 단기적으로 재료의 소멸이에요. 그래도 패러다임 시프트와 함께 우리가 좀 중지로 계속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자율주행하고 로봇세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에서 DY가 있는데 DY 같은 건 제가 지난번 여러분께도 여기서 들고 나서 한 20, 30%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삼각 수렴 패턴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DY 오토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차도 들어가고 또 리비안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셔도 아주 이게 지금 다중바닥에서 서서히 터닝 포인트거든요. 다이버전스 이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로봇에서는 지금 가장 그래도 LG에서 투자한 로봇스타가 있어요. 로봇스타가 이게 또 바다세 하면 좀 안전하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괜찮게 보입니다. 지분을 LG전자가 33% 가지고 있고 캐시카가 되고 있고 또 양음양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관심을 두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펀더멘탈 장세를 우리가 대비하자.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HMM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일정 부분 한 포트에서 포함해서 가져가시면 그때부터 주식이 굉장히 여유롭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주릴 분들 그 오금제에는 매매 안 하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몇 종목 말씀드렸네요. 네, 세 종목 말씀해 주신 종목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HMM, 로보스타, DY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이린 위원님은 지금 접근해도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무료 톡방의 종목을 지난주에 드리고 여러 차례 질문을 많이 받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녹십자 MS입니다. 녹십자 MS.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한때 지난주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누르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상한가 터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윗골을 조금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좀 제일 우리 시장에서 강했던 좀 섹터를 본다면 제가 아침에도 이제 무료 톡방에 말씀드렸듯이 HK 이노엔이나 뭐 파미세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한번 급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이제 터치를 하고 밀렸고 또 장중에 이제 시가 대비 10% 급등이 나온 파미셀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움직여 주었는데 뿐만 아니라 녹십자 MS도 동반 같은 이유로 이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녹십자 연구소에서 이제 백신 개발을 위해서 두천 관련한 백신 개발을 위해서 리서치 뱅크를 구축해서 연구한 결과가 이력이 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로 이제 녹십자 이제 MS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녹십자 웰빙이나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밀렸는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대유행이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유행을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유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차분하게 뉴스를 살피면서
위쪽에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일단 여러분들께 적게는 20%, 적게는 10%대, 많게는 20%대 수익 주면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녹십자 MS뿐만 아니라 녹십자 웰빙이나 이런 쪽은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뉴스를 잘 살피셔가지고 다음 자리를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은 광명전기죠. 광명전기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바로 급등이 이날 들여서 그 다음날 이길 시초가 5%에서 시작을 해서 18%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다시 한번 3,500원 전후까지 한번 온다면 오늘 단일가 매매가 오늘 끝납니다. 그러면 내일장 한번 움직여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원전 관련한 이슈가 조금 소멸된 흐름이 조금 있다 하지만 전기 관련 쪽 오늘 대한전선이 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간다면은 다시 한번 더 광명전기나 또 전기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차분하게 3,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크게 움직였던 종목 녹십자 MS를 비롯해서 광명전기까지 미리 알아보시고 큰 수익도 함께 하셨네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또 그 로봇 관련주가 좀 튀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테마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중에서 이제 모든 로봇의 그 감속기 계속 돌아가는 이제 그 줄끈 같은 거 많은데 그 감속기 분야에서 1위 회사가 해성 TPC입니다. 그래서 제가 MTN 방송에서는 이제 아침 방송, 점심 방송 또 밤 여의도 주식왕에서 6번 이상 이 종목을 소개할 때마다 보통 20에서 상한가를 한 6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계속 추천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이제 감초 같은 모든 로봇에 들어간 이제 그 부품인데 보시면 이 앞이라든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또 여기서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한 6번 정도가 계속 20에서 상한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이죠, 바닥. 그래서 제가 바닥을 정확히 캐치했고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요 근래에도 제가 또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오늘 장중에 22%가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로봇주는 LG전자, 삼성전자 또 현대차에서도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죠. 이렇게 세 회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에서. 근데 그 세 가지 그 대기업에서도 로봇주에 뛰어들었으니까 앞으로 또 많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TPC는 향후 11,000원에서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 단기 중기로 보면서 계속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4, 5개월 전부터 이 종목 해성TPC 언급하시면서 한 번 상한가도 아니고 5, 6번 상한가를 갔다라고 제가 인수인계 받기 전부터 익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주인공이었네요. 바닥 맛집답게 최명성 위원의 종목 들어봤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내일 일본에서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 협력체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데요. 현재 미국이 쿼드에 우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5G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한국은행이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가운데 지난 4월 조사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9년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투자,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이번 달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시죠. 내일 가상자산 관련한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같은 소위 5대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최근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청담글로벌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최근에 기업 공개 시장에서 기대를 모았던 기업들이 잇따라서 철회 결정을 내리면서 청담글로벌은 공모가를 낮춰서 청약 흥행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정보위원회 마인드랩 한번 볼게요. 목표가 22,000원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다음 날에 장중에 27% 가까이 올랐어요. 위원님 대단하십니다. 예. 네, 역시 맥점. 황금 맥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맥점매매죠. 네. 근데 뭐 저보다 우리 최명석 위원님이 대단하세요. 제가 해석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맥점을 잘 잡으셔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는지.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네. 추천 정보를 남발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콕콕 찍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추천 정보 많이 하는 것도 좀 좋겠지만 콕콕 찍는 게 좋잖아요. 바로 마인드랩도 맥점 잘 잡았습니다. 최명석 위원님.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음선 두 번에 합쳐서 크게 수익 났는데 음선 3개에서 이 황금 맥점 전략 넘버원 42% 누구나 다 수익 낼 수 있게 큰 수익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또 한 번 역전 나오죠. 도지 바로 24% 준상한가까지 하면서 좋은 수익을 냈어요. 여전히 눌림목 한번 주면은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AI에서 수익 내는 것은 실제 캐시가 되는 마인드랩, 셀베스 AI 두 종목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의 네온테크 한번 AS 받아볼게요. 이 종목 목표가 5,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정말 화려했던 종목이죠. 상한가를 터치하고 조금 풀려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위원님 네. 수익을 이제 챙겨야 되나 더 기대해볼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는 해볼까요? 항상 반반 전략을 고수합니다. 반반. 예, 그래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났는데 또 토해내는 것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을 했을 때는 조금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좋지 않나. 사실은 이제 지난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정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조금 소화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갔다가 이탈했다가 오늘 상한가 터치를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한가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 자리 지나 보니까 4,500원이 맥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4,500원이 맥점이고 네온테크가 드론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온 만큼 2차, 3차도 좀 더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한다고 그랬고 UAM 쪽에 그리고 로보틱스도 50억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익 챙길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해 두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성 위원의 유진 로봇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4,910원이었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굉장하네요. 70%가 넘어갑니다. 차트 보니까 위원님 네네. 진짜 바닥을 치고 올라왔어요. 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닥을 잘 잡았고요. 거의 7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추천한 대로 로보가 한 300% 수익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진 로봇이 가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수익이 나면 절반 정도는 챙겨 주셔야 됩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 주시고 이 종목이 6,200원, 6,000원 선이 60일선 지지선이 있거든요. 60일선이 깨지면 전량 매도하시고 로봇주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상승, 2차 상승, 다시 3차 상승 갈 수 있으니까 3차 상승 가면 8,000원에서 9,000원 갈 수 있으니까 보면서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릴게요. 상승할 때마다 어느 정도 수익 챙겨놓자 6,000원 선 지지해주는지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자세하게 AS 해주셨네요. 이렇게 세 분의 종목들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황금 맥점을 잡으셨나요? 비교적 안전한 종목. 네, 저는 네. 이제 뭐 좀 안전하고 우량한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셈스입니다. 2월 7일 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경쟁률이 2,435대 1이었어요. 동사는 무공해 한 멜트 그 접착제 필름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 신발 같은 거 그래 다 들어가고 자동차 내장재 다 들어갑니다. 다방면에 쓰이는 그런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61억으로서 27% 정도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네요. 자, 기술적으로 볼까요? 이게 이제 변곡점인데 지금까지 하락이 진행되면서 이것만 돌파하면 또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갈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거 그때 제가 여기 완전 황금 맥점에서 마디마디 네이버 쪽에 83%까지 수익이 났고 지금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에서 육방으로 좀 열려 있다.
안전한 종목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낮게 잡으세요. 밑꼬리 커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아요. 13,8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 일차는 15,5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은정보위원 아셈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한번 기대해 볼게요. 목표가 15,500원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아이린 위원님은 우리 림파고 아이린 위원의 새로운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최근에 이제 LNF가 많이 갔고요. 여러분들께도 LNF 이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정고점을 뚫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두 차트를 LNF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로닉스하고 LNF 차트를 본다면은 LNF는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24만 원을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엔솔과 7조 원 규모의 그 계약 체결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 차례 급등했다가 밀어낼 수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 LNF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로닉스를 한번 지켜보자.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급등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는 흐름인데,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 보여지고, 이제 세로닉스 시총은 이제 3,000억대, 3,600억대입니다. 우리가 LNF 시총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LNF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로닉스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 종목을 밀어낼 때마다 2차에서 3차, 뭐 많게는 4, 5차 정도 분할 매수하셔서 조금 중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면요.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우리가 조금 밀리더라도 2차, 3차 잡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27,000원까지, 목표가는 34,000원, 1차적으로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닉스 목표가 34,000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바닥 탈출 직전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또 이 종목 6시간 반 동안 제가 쳐다보고 갔습니다. 네. 사실 차트상 좀 가장 좀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종목 이름은 MP입니다. MP. 이제 메타버스 관련인데, 제가 예전에 이 종목 추천해서 한 180%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 같습니다. 6개월 전에. 근데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MP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고요. 뭐 유지워크스가 대주주고, 또 보시면 이제 광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솔루션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동종업계에서 항상 그 2020년에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것도 요즘 뜨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가격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종목이 5,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제가 예전에 추천했을 때 21,000원, 그래서 180% 가까이 수익이 나왔는데 다시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MP는 상승시마다 50%에서 100% 이상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내일 한 9,800원 전후서 매수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8,7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NP 1차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새 위원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정말 바닥 맛집답게 충분히 바닥을 다진 종목들 소개해 주시는 걸로 유명한 우리 최명성 위원님이 오늘 무방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네. 네,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서 주시장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거의 1년 5개월 만에 있는 일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바닥권에서 상승한 종목 3종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종목을 수익을 내는데 가장 편안하죠. 그리고 또 요즘은 솔직히 매매하기가 힘든데, 자, 주식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실전 투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찾아오시면 제가 실전 투자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실전 투자반 들으시고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3종목 들을 테니까 많은 수익 거둬가시기 바랍니다. 네, 바닥 탈출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들 무려 3종목이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 11시 꼭 잊지 마시고 큰 수익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30분 전에 개장한 미증시 상황 굉장히 좋네요. 거의 1%대 가까이 다 올라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0.98%, 다우지수, S&P 500까지도 1%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내일 우리 시장까지도 훈풍이 빨간불 켜기를 기대해 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